안녕하세요. 눈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죠. 건강한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구의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눈꺼풀부터 살펴볼까요? 눈꺼풀은 깜빡거림으로 안구 표면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속눈썹은 먼지 등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눈물은 눈 표면을 살균하고 먼지를 씻어내줍니다. 그 밖에도 각막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죠. 속눈썹의 뿌리 부분에는 기름 성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이 있어서 각막 표면의 건조를 막아줍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 내용을 참고로 눈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봅니다. 공막은 흰자 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눈을 둘러싸고 보호하며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죠. 각막은 눈의 앞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 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정체는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해줍니다.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선모체 또는 모양체라고 부르는데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줍니다. 유리체는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로서 눈의 형태를 유지해줍니다.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대뇌로 전달을 해줍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에 있으며 시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초점을 맺는 부위로 신경섬유와 연결되어 뇌로 시각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망막은 물체에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있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맥락막은 검은색 색소가 있어 눈 속을 어둡게 해주며 빛을 차단합니다. 사물을 보며 인지하기까지의 경로를 볼까요? 빛은 각막에서 굴절되고 동공을 통해서 안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동공을 둘러싼 홍채는 동공을 여닫으며 안구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죠. 홍채 안에는 볼록렌즈의 모양의 수정체가 있으며 그 수정체는 모양체의 수축 이완을 반복하여 두께를 조절하며 렌즈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안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유리체를 통과하여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망막을 거쳐 시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됩니다. 물체를 명확히 보려면 초점이 잘 맞아야 합니다. 초점은 수정체의 두께 변화로 조절이 되고요. 수정체의 두께가 알맞게 조절되어야 망막에 상이 뚜렷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빛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 경로입니다. 하지만 수정체와 망막의 사이가 정상보다 길거나 수정체가 두꺼워서 먼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앞쪽에 맺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근시라고 합니다. 가까운 곳은 잘 보이나 먼 곳은 잘 볼 수가 없게 되죠. 반대로 원시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정상보다 짧거나 수정체가 얇아서 가까운 곳을 볼 때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되는데 먼 곳은 잘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볼 수 없게 됩니다. 난시는 안구의 표면이 고르지 못해 빛의 굴절도가 달라 초점이 한 점에서 만나지 못해서 흐리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눈에 관련된 병의 종류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백색으로 흐려져서 사물이 탁하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녹내장은 안구 내에서 분비되어야 하는 방수가 배출되지 않아서 안구 내의 안압이 상승하여 시신경을 해치게 되는 병입니다. 망막 박리는 액체인 유리체가 망막을 당겨서 망막에 금이 생기고 유리체가 스며들어 망막이 벗겨지는 병으로 눈에 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좁아집니다. 비문증은 유리체가 혼탁해져서 검은 점이나 벌레 같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고혈당에 의해 망막에 여러 장애가 발생하는데 특히 망막에 만들어진 신생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생기게 되면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실명의 위험도 있습니다. 노화는
수정체의 탄력을 잃어서 두께의 조절이 약해지면서 가까운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병들 중 녹내장이나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은 3대 실명 원인이기도 합니다. 녹내장은 2011년에서 13년 약 2년 사이에 19%가 증가하였고 당뇨병성 망막증은 9%, 황반변성은 약 1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노화로 인한 질병이었던 것이 이제는 미세먼지나 블루라이트로 인해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는 모니터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서 장시간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이나 황반 변성 등과 같이 수정체와 망막에 큰 손상을 줄 수가 있고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저해되어서 수면 장애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중심 시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황반은 망막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 시세포나 시신경이 높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색을 감지하는 주체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황반에 변성이 생기게 되면 초기에는 글자나 직선이 흔들려 보이고 휘어져 보이지만 차츰 시력이 저하되면서 시야 중심 부위에 보이지 않는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황반 전체에 고루 퍼져 있는 루테인은 눈에 자극을 주는 강한 빛이나 유해 요소들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눈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황반 중심에 농축되어 있는 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주죠. 노화로 점점 감소되는 황반 색소는 5, 60대가 되면 거의 20대에 비해 절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요. 하루의 권장량이 루테인은 10mg, 지아잔틴은 20mg입니다. 눈 건강의 필수 요소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추출물을 45세에서 60세 대상으로 24주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황반 색소 밀도가 44.9% 증가했다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주고 유해 요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눈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시켜줍니다. 새우나 게와 같은 갑각류를 익히게 되면 붉게 변하는 성분이 바로 아스타잔틴인데요. 이 성분은 아주 강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은 망막까지 공급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스타잔틴은 혈액 망막 장벽을 뚫어서 망막까지 혈액을 공급하게 되니까 망막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수정체의 굴절을 조절하는 모양체의 근육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자연 개선되겠죠. 안토시아닌은 식물의 꽃이나 열매에 있는 색소를 말하는데요. 빛을 받으면 분해되고 새로운 시각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합성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망막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그 로놉신을 재합성시키는 것을 촉진시켜주고 따라서 시력이나 안구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항산화 성분으로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며 아주 강력한 소염, 살균 작용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라가칸스 검이나 알로에 베라에는 우리 신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의 구성 물질인 다당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 효능을 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눈 건강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